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주민들이 토지 보상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LH가 뒤에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며 분개한 건데 땅 투기 의혹에 3기 신도시 사업 자체가 표류하게 됐습니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사들이기 1년 전 민주당 의원들이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을 되레 더 낮추는 법안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기관과 형평성 등의 문제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어제 사표를 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정, 상식, 정의를 주요 가치로 삼고 외부 활동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윤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법무부에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지시하며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퇴근 직전 검사장급 간부들과 마지막 면담 자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막기 위해 뭐라도 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향후 행보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땀 배출도 제대로 안 되는 불량 운동복이 육군에 5년 동안 90억 원어치나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제품 합격 성적서만 내고 질 낮은 원단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주도로 신도시를 개발해 집값 잡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게 불과 한 달 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공공기관인 LH에서 사고가 터지면서 이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금이 간 겁니다. 이 3기 신도시 하남 남양주 주민들이 토지 보상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보상 작업을 LH공사가 하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겁니다. 휘청이는 3기 신도시 사업 조현선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3기 신도시 부지인 하남 교산지구입니다. 지구 지정 2년이 지났지만 절반 정도 토지 보상이 끝났을 뿐 나머지는 주민 반대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신도시 살인개발 절대 반대.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거진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은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남 교산 주민대책에도 LH 공사의 불법 투기 사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전면 거부할 것을 개인 이익을 위해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것이라며 LH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정보를 위해서 배를 불리고 우리 그 교산 주민은 무슨 뱀이 취급하다 하고 있는 형태가 너무 정말 붕괴하고 앞으로 토지 보상은 물론 현금 대신 땅으로 받는 대토 협상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다른 3기 신도시 예정지인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아직 보상 협의조차 시작 못했는데 LH 직원 땅 투기에 주민들의 분노는 벌집 쑤신 듯 들끓습니다. 당연히 분노는 하죠. 칼만 안 들었다 그러고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보 알았다고 해서 서리사욕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용납하면 안 되죠. 왕숙 주민대책위는 오늘 오전 LH에 항의 방문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LH 가서 한바탕 하고 왔어요. 쫓겨나는 여기 원주민들 쪽박은 차지 말게 해줘야 되는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을 포함해 3기 신도시 6곳의 공급 물량은 24만 8천 호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주도하는 LH가 주민 신뢰를 잃으면서 사업 자체가 표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렇게 불신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토부 LH뿐 아니라 청와대 직원과 가족까지 3기 신도시의 토지를 거래한 적이 있는지 싹 다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청와대 직원은 제외됐었는데 그만큼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검찰, 경찰 모두 나섰습니다. 최소영 기자입니다. 여권 전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수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총리실 직속 정부합동조사단은 오늘 오후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우선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공사 전 직원 약 14,000명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기업, 배우자 등을 포함하면 조사 대상은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등은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등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어제 정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와대와 민주당은 뒤늦게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나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저희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들 전원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고요.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과 비서관 등 전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른바 셀프 조사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검찰과 경찰도 나섰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대검찰청에 지청을 포함한 각 검찰청마다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설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 사범 관련 첫 특별수사단을 설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랴부랴 재발을 막겠다며 법 제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3년 전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LH 직원들의 처벌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이기 불과 10개월 전입니다. 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 법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가운데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서 3년 이하로 처벌을 낮추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통상 징역 1년당 1천만 원 비율로 벌금을 맞추는 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안에 따라 3천만 원 벌금에 맞춰 처벌 수위를 완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 질서 유지와 다른 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검토 의견서를 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미공개 정보 이용 시 징역형을 5년 이하로 했고 부동산 투자회사 직원들은 미공개 회사 정보로 이익을 취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것과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홍근 의원실 측은 당시 법안을 담당했던 직원이 퇴직해 어떤 취지로 발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부적격 의견 등이 나오면서 폐기됐지만 국토위 소관기관인 LH 직원들은 4개월 뒤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LH 본사 입구에 있는 표지석입니다. 희망의 터전을 만드는 사람들, 이 글귀가 눈에 띄는데요. 지금 상황을 비춰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LH 직원에게 땅을 판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희망은커녕 경악스럽다고 분노했습니다. 이 값을 더 쳐준다길래 팔았는데 속았다는 겁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밭에 농업용 비닐이 덮여 있습니다. 지난해 6월 60대 남성은 이 밭 4,042제곱미터를 팔았습니다. 3년 전부터 부동산에 땅을 내놨는데도 팔리지 않다가 갑자기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이 LH 직원인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에서 중개하셔서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저는 전혀 몰라서 그래요. 이상한 거는 뭐 어떻게 가격을 조금 그러니까 땅 매매에 관여했던 부동산 관계자도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마에다가 나 LH라고 쓰고 옵니까? 옷을 LH 가운을 입고 옵니까? 뭐 어떻게 하냐고. 모르지. 우리의 보상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했다는 것은 진짜 막 경악할 정도입니다. 저희. 뭐 공무원들이 밝히고 사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여기 공유주변으로 산 것들은 다 LH 애들이요. 나무 심고는 다 그쪽 애들이고 다. 시흥 광명 신도시 계획을 공유하는 주민 설명회에서도 투기 의혹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LH공사에서 직원들이 이 지역의 땅을 투기하고 했던 부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붕괴하고 신도시 대책위원회는 LH 직원들이 빠지지 않으면 원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해당 직원들의 토지 몰수를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민찬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 기자, 그런데 이 와중에 LH 직원이 우리라고 투자하지 말라는 법이냐 이런 글을 올려서 또 공분을 샀는데 실제로 내부 분위기가 우리도 억울하다 이런 건가요? 저도 그 글 봤는데 여론 상당히 싸늘했습니다. 내부 분위기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제가 접촉한 30대 LH 평사원은 일개 사원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오래 일하면서 종잣돈 모은 제 표현은 아니고요. 그 직원의 표현입니다. 꼰대 직원들이라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투기 의혹에 관련된 사람 지금까지 13명인데요. 실제 13명 중 11명이 50대 중후반입니다. 노후에 대비하겠다고 투기를 계획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노후야 뭐 모두가 대비하고 싶어 하죠. 근데 많은 시민들은 과연 이들이 번 돈을 몰수할 수 있느냐 이게 관심인데요. 국토부는 하겠다지만 이게 또 쉽지는 않다면서요. 이 사람들이 업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실제로 매수에 악용했는지 이걸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당연히 업무 연관성이 중요하겠죠. 이번 사례를 좀 볼까요? 첫 번째 쟁점은 이 사람들이 신도시 지정과 개발 계획을 담당하거나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했느냐인데 보상 담당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근무지가 광명 시흥 쪽 본부여서 담당이고 직무 연관성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쟁점을 교묘하게 피하는 거죠. 물론 몰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법조계 전문가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택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만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법리적 다툼을 통해서 명백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네, 이민천 기자, 네.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 정부 뭐 다 연일 강력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가능은 한 겁니까? 대처가 제대로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권 전체가 총력전을 펴는 건 맞습니다. 다음 달 7일이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부동산 이슈가 또 터졌으니 다급해졌을 겁니다. 청와대는 강력 대처하겠다는 메시지를 사흘 연속 내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권한대행을 국회로 불러서 제대로 하라고 세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고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언동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제가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선택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개발 정보를 부당 사용할 경우 투기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내용 등입니다. 하지만 입법이란 게들 그렇듯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실효성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게요. 이제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3년 전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해도 처벌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이런 보도를 전해줬는데 그래서 이번엔 믿어도 되나 싶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법안을 냈답니까? 당시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대표 발의한 의원이 잘 알지 나는 잘 모른다며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초에 금융위원회를 처음 출입하면서 좀 어떤 주식 관심 있느냐고 물었다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4급 이상은 주식 거래를 아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금융감독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직원은 거래 금액과 횟수가 철저히 제한이 됩니다. 자본시장은 이런데 부동산 시장의 심판인 LH가 선수로 버젓이 뛰는 걸 눈 감아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안 기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3기 신도시의 다른 지역 주민들까지 토지 보상 협상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면서 부동산 대책 자체가 좀 흔들리는 지금 상황이에요. 공공주도 이사 대책 상당히 크게 나왔잖아요. 이게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달입니다. 집값에 충격을 줄 만큼 화끈하게 공급하겠다. 재개발, 재건축 모든 과정 공공에게 맡겨만 달라.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투기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신도시 주민은 물론이고 실수요자들도 뭘 믿고 맡기냐 이런 반발이 나올 정도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 기자, 그래서 정부는 언제까지 조사를 마치고 수습하겠다는 겁니까? 우선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10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시민단체에는 전국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서 유사한 투기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0일 발표에서 투기 의혹에 연루된 직원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우엔 논란은 더 길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이민찬,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를 최종 수리했습니다. 이젠 전 총장이 됐는데요. 청와대는 이참에 검찰 개혁을 향한 고삐를 더 조일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 초 일정이 없던 법무부 화상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20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어제 윤 총장이 사의를 표한 지 만 하루가 안 돼 후속 절차를 모두 마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표를 신속하게 수리한 건 할 일을 미루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의 고삐도 더 죄겠다는 생각입니다. 서면으로 마치려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화상보고로 바꿔 다음 주 월요일 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차질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화상 업무보고는 윤 전 총장 사퇴가 알려지기 전 정해진 일정이라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습니다. 비검찰 출신으로 감사위원을 지낸 김진국 대통령 민정수석은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수석은 인사 배경 등을 묻는 질문에 인사와 관련해선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임명된 사람의 도리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 조직의 동요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 검찰총장 인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하지만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으로 실제 임명까진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검찰을 떠나 윤석열 전 총장의 다음 행보가 초미의 관심이죠. 정치를 한다면 그 선을 언제쯤 넘을지를 포함해서요. 일단 강연 등의 형태로 외부 활동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수나 진보 같은 이념이 아닌 공정, 상식, 정의를 이른바 윤석열 3대 가치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송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향후 정치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를 3가지로 정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입니다. 윤 전 총장은 그동안 공정, 상식, 정의란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입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수나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과 상식, 정의를 가치로 연대를 해나가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3가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정치 세력과 연대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만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다음 달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선거 전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 전 총장을 충남공주 고향 친구라고 부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잠시 숨을 고르다가 강연 정치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 자택 앞에는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달라고 적힌 벚꽃 화분이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어제 마지막 퇴근길 모습인데요. 이 직전에 윤 전 총장이 간부에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막기 위해 밖에서 뭐라도 하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최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제 퇴근 직전 검사장급 간부들과 만났습니다. 면담에는 일부 대검찰청 간부와 수도권 검사장들이 참여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막기 위해 밖에서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 추진은 검찰개혁이 아니라며 사퇴한 만큼 검찰을 떠나서도 이런 논리를 펴는 일에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최근 윤 전 총장은 내가 직무배제에서 복귀한 뒤 법안이 발의된 걸 보면 나를 표적으로 한 법 같다며 불쾌감도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의 표명 하루 전 대구를 찾았을 때는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떠한 외압이 들어오든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자 눈치도 볼 거 없다 이런 얘기.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부 반발과 동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상소문 형식의 풍자글을 올렸습니다. 월성 원전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중단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면 용서해 주겠냐고 한 겁니다. 윤 전 총장이 올린 사직글에는 200명 넘는 검찰 직원이 댓글을 달며 응원했습니다.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총장 사퇴에 대해 말을 아끼는 가운데 임은정 대검감찰정책연구관은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는지 알 수 없다는 비판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적 없다고 공개 발언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최 대표가 허위 발급했다는 1심 판결도 있었죠. 그런데도 최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으로 또 다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우리 사무실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지만 최 대표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의견을 밝혔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란 취지입니다. 최 대표 측은 자신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마음에 안 들어 기소한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선택적 수사, 선별적 기소 이런 것들을 또 직접 지시한 사람이 검찰총장이었고 오는 30일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선 검찰과 최 대표 측의 최후 변론과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미곤입니다. 열한열한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순간 어떤 말인지 짐작은 가는데요. 벌의 순간입니다. 벌이요? 네. 저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별인 줄 알았는데 이 벌은 뭡니까? 뭐 곤충 벌입니까? 아니면 뭐 죄를 지었을 때 받는 벌입니까? 죄와 벌할 때 그 벌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아침 회의 때 나온 이야기인데요. 최고위원들 중 한 명만 빼고 윤 전 총장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갑자기 뭘 잔뜩 갖다 놨어. 폭탄 발언을 드려야 말이지. 과대망상 수준입니다.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반짝반짝 별의 순간을 달콤하게 꿈꿀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벌의 순간이 도래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본도 안 된 공무원들을 국민의 공복으로 삼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라며 마테오 복음서까지 인용했습니다. 네, 뭐 내용들이 살벌하네요. 그동안 어떻게 참았나 싶을 정도예요. 네, 그런데 오늘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률 회계사가 흥미로운 게시물을 공유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 명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뭐 어제 검찰을 그만뒀는데 한번 볼까요? 네, 그런데 여당 인물들이네요. 네, 당연히 진짜 명단 아니고요. 풍자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윤 전 총장을 칭송했던 여권 인사들의 말을 정리해놨는데 지금 보니 감회가 새롭긴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자신이 가진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검사들이 정권에 동원돼서 불법에 내몰리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만드는데 윤석열 후보자의 임무가 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의문의 일패. 네. 황교안 전 대표 아닙니까? 맞습니다. 황 전 대표가 오늘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다시 정치를 시작한다나요? 네, 그것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 때문에 화제가 됐는데요. 여당에서 강제 소환했습니다. 소모품으로 이용만 당하고 사라진 이해창, 황교안 전 총리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의원들까지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앞날이 황 전 대표처럼 결국 잘 안 될 거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공통점도 있고 또 네. 윤 전 총장의 중도 이미지를 좀 희석시키는 효과도 노린 것 같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더 흥미로운 건 국민의힘의 반응입니다. 의문의 이패라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같은 검사 출신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얘기를 하고 본인의 주장이 진실되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보다는 정책 감각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윤 전 총장이 황 전 대표보다 나을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때마침요. 어제 황 전 대표가 3개월 만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보잘것없는 힘이지만 뭔가 해야 한다고 다짐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복귀 임박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뭔가 하겠다고 예고한 건 두 사람이 같네요.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LH 사건, 세금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일하며 얻은 정보를 사리사욕을 취하는 데 이용했다는 의혹이 많은 국민들을 공분하게 합니다. 전 강남경찰서장 박동주 총경 사건도 비슷합니다. 박 총경은 작년 2월 온 국민이 마스크를 복구해 발을 동동 구르던 시기 약사인 아내에게 수사와 관련된 마스크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사재기로 수사를 받던 마스크 업자가 무혐의 처리된 후 연락처를 알아내서 약사인 아내와 연결해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부인이 돈을 벌게 한 정황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었던 지난해 초 마스크 사재기를 단속하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마스크 사재기로 폭리를 취하는 업자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업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관 중인 마스크의 양이 많지 않고 폭리를 취한다는 정황도 명확치 않아 압수 절차 등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지능범죄수사대장이던 박 총경이 부하 직원에게 갑자기 해당 업자의 연락처를 요구한 겁니다. 해당 직원은 최근 감찰 조사에서 업자가 판매할 의향이 있다면 제값을 주고 살 테니 업자 연락처를 달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총경은 약사인 아내가 해당 업자로부터 마스크를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가가 아닌 판매가로 구매하겠다고 제시했고 세금 계산서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주목하는 건 수사 대상인 마스크 유통업자가 수사 책임자였던 박 총경에게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입니다. 정식 수사로 전환될 경우 마스크 대란 상황에서 박 총경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시중 가격보다 싸게 구입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박동주 총경은 마스크 의혹에 대해 업자에게 판매가를 주고 샀다고 해명하고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2월 마스크 한 장 가격이 금값이 돼서 5,000원, 6,0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돈을 다 지불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았다면 역시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구하려는 시민들의 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 총경이 수사 대상이었던 마스크 업자를 약사인 아내에게 연결해준 지난해 2월 상황입니다. 한 번은 3시에 나오고 한 번은 4시에 나왔는데 큰맘 먹고 12시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한 장 남아서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어제도 또 왔다가 헛걸음 쳤거든요. 경찰은 판매가를 주고 구입했다는 박 총경의 해명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적 마스크 공급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당시 KF94 마스크의 경우 정가보다 2~3배를 웃도는 5,000원에서 6,000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박 총경이 말하는 판매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총경이 경찰, 그것도 수사 책임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확연히 싼 가격에 마스크를 구입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속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각 상대방을 지정하고 가격을 지정을 해서 매각하도록 하면 그걸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박 총경은 채널A의 해명 요구에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경찰에 확인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이번에는 방사청입니다. 우리 병사들이 평소에 입는 운동복이 땀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사청과 오랫동안 수의 계약한 업체가 저질 원단을 납품했습니다. 황아람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육군과 해군 병사가 서로의 운동복을 바꿔 입어보며 군대 좋아졌다고 감탄합니다. 이렇게 보면 티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뽕이 잘 안 될 것 같이 생겨가지고 확실히 재질이 탄탄해요. 하지만 이 육군 운동복은 질 낮은 원단을 사용한 불량품이었습니다. 방사청 점검 결과 이 제품은 땀 흡수도 제대로 안 되고 건조 속도도 늦고 잘 찢어지는 등 모든 기준에서 합격점에 미달했습니다. 납품업체는 장애인 관련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을 하는 A사.
13년 전부터 방사청과 수의 계약을 맺고 육군에 납품해 왔습니다. A사는 시험 수치만 제출하면 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실험할 땐 제대로 된 원단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엉뚱한 운동복을 납품한 겁니다. 시험 성적을 저희가 위조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런 내용 아는 것도 없고요. 그냥 모두는 국민 사업부 담당 지장님하고 A 업체가 최근 5년간 육군에 납품한 운동복만 22만여 벌, 90억 원이 넘습니다. 방사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품질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군납비리 발생할 때마다 감독하는 인원만 늘릴 뿐 제도의 허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시험 성적서 위조를 통한 불량 납품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의 지금 핵심인데요. 이 두 기준을 바꾸는 개편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 방역당국이 오늘 처음 공개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우선 거리두기는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됩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은 전국 확진자 300명 이상이지만 개편되면 363명 이상으로 다소 느슨해집니다. 대유행에 대응하는 4단계 기준은 1,556명입니다. 이때는 출퇴근을 제외한 모든 외출을 금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율권을 부여하되 마지막 4단계에 대해서는 권역 또는 전국적으로만 작동할 수 있게끔 하고 의사결정도 중앙 차원에서.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2단계는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당장 개편안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사적 모임 금지는 4명에서 8명으로 완화되는 셈입니다. 자영업자의 피해가 컸던 집합 금지는 최소화해 4단계부터 일부 유흥주점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3단계부터는 고위험 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에도 각 특성이 다른 업종들을 일률적으로 한데 묶어 영업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래방과 코인 노래방의 차이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노래방으로 범주로 일반화시켜서 똑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따르라 하면 누가 따르겠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정부는 의견을 더 수렴해 3월 중순쯤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적용 시기는 유행이 1단계 수준으로 안정된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오늘 화이자 백신이 국내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이 다른 백신들은 성인만 맞을 수 있지만 화이자 백신만 만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맞을 수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식약처는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안전성이 양호하고 95%의 예방 효과가 인정된다며 최종 허가했습니다. mRNA 백신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받는 백신이며 유럽, 미국, 일본 등 59개 국가와 WHO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 사용 승인을 접종 대상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허가했습니다.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들 중 유일하게 만 18세가 아닌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이뤄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들도 청소년의 접종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에게 실제로 접종을 하게 될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논의보다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협의는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정부의 예방접종 계획은 18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짜여졌습니다. 질병청이 청소년 접종을 허가하게 되면 매일 등교 수업을 받는 고등학교 3학년을 포함해 만 16세부터 17세까지 약 96만 명이 추가로 화이자 접종을 받게 됩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6월까지 350만 명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까지 105만 명분이 나눠 들어올 예정. 다만 고위험군을 접종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청소년은 건강한 성인과 함께 3분기 이후 접종하는 방안이 점쳐집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새학기 첫날 학교도 못 가보고 학대 속에 숨진 9살 아이의 부모가 구속됐습니다. 얼마나 굶겼길래 숨진 아이의 위가
텅 비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과 여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9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입니다. 친엄마는 침묵을 지킨 반면 의붓 아빠는 뒤늦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못할 행동에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그걸 받을게 미안하다. 법원은 혐의가 인정되고 보주 우려가 있다며 부부 모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붓 아빠는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해 체벌했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반면 엄마는 학대 여부에 대해 말을 계속 바꾸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가 사망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가수 부검에서 아이의 위는 텅 비어 있었는데 부부는 전날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굶겼고 사망 당일은 아이가 스스로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1살 터울 오빠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오빠는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평소 의붓 아빠가 동생을 때리는 걸 봤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학대와 아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오빠 역시 때렸다는 진술도 일부 확보하고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이 언제 학대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어린이집 CCTV를 쉽게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원본 영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아이에게 장난감을 던지거나 이불을 던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던 인천의 어린이집 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부모가 CCTV를 확인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어린이집을 안 다닐 생각으로 하고 가야 돼요. 저는 예민한 엄마다 이렇게 찍히니까. 처음 CCTV를 보자고 한 날은 거부당했고 다음 날에는 경찰관을 대동해서야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 대동해서 갔는데도 원장이 나 깜찍한거만 보신다고 했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최근 경찰에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다른 부모도 비슷한 상황을 토로합니다. 원장이 CCTV를 먼저 보고 연락 주겠다며 확인을 미뤘다는 겁니다. 혼나서 좀 학대 같은 걸 당하진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기는 했죠. 빨리 확인을 하고 싶었죠. 영유아 보육법상 학대가 의심되면 학부모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어린이집이 과도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본을 모자이크 처리해 사실 확인을 어렵게 하거나 모자이크 비용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은 32일치 CCTV 영상 모자이크 비용으로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육 현장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를 쉽게 열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본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모자이크가 필요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다음 달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최근 경찰의 기강 회의를 보여주는 사건이 많았는데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경찰을 감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근무 중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다는 항의가 들어와서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경광등을 켠 채 길가에 서 있는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경찰관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조수석에 있는 경찰관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자신들을 찍는데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푹 빠져 있습니다. 영상을 찍던 시민이 항의하자 동영상을 본 적 없다고 잡아댑니다. 근무 시간에 지금 순찰 안 되시면서 지금 동영상 보시는 거예요? 어떤 근무하는 거예요? 저쪽 근무가 유튜브예요? 그거 안 봤어요. PDA였습니다. 저 이거 PDA가 있고요. 그거 봤습니다. 인천의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인 이들은 순찰 도중 특정 지점에 정차한 뒤 주변을 살피는 거점 근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화면에서 자네들이 휴대폰을 뭔가 하면은 화면이 밝잖아요. 더 잘 보이잖아요, 화면이. 그렇게 본 거예요. 관련 내용을 접한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정식 조사를 하면 불러다가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 진행 중에 있어요.
조사를 거쳐 근무 태만 등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영국 왕실이 미국으로 떠난 해리 왕손 부부와 폭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다이애나 빈도 언급될 정도로 살벌합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왕실 독립을 선언한 뒤 미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는 해리 영국 왕손 부부. 할리우드 출신인 메건 마클 왕손비는 결혼 당시부터 미국 국적 등의 이유로 관심을 모았고 형 윌리엄 왕세손 부부와도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해리 부부가 켄싱턴 궁을 떠난 가운데 3년 전 마클이 비서들을 괴롭혀 스스로 그만두게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해리 부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평소 왕족의 사생활에 대해 공개하지 않던 영국 왕실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조사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는 해리 부부가 최근 미국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와 가진 인터뷰 방송을 며칠 앞두고 나왔습니다. I don't know how they could expect that after all of this time we would still just be silent if there is an active role that the firm is playing in perpetuating falsehoods about us. 마클은 인터뷰에서 24년 전 세상을 떠난 다이애나 왕세자빈의 팔찌를 착용해 당시 비극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해리는 어머니의 슬픈 사연도 꺼내들었습니다. Because I can't begin to imagine what it must have been like for her going through this process by herself all those years ago. 하지만 해리 부부의 인터뷰 시점을 놓고도 지적이 나옵니다. Well, I think it's extremely unattractive to air an interview of this kind when the Queen has the worry of Prince Philip and many other worries which are shared by most people in Britain. 영국 왕실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한국 야구에 큰 발자취를 남긴 SK 와이번스가 유니폼을 반납하고 21년 역사를 마무리했습니다. SK를 인수한 신세계는 SSG 랜더스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6국 경기 끝났습니다. SK 와이번스 2010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4전 전승으로 우승합니다. 한국 시리즈의 8번 진출에 4번 우승을 차지한 SK 와이번스. 21년 영광의 순간을 추억하며 오늘 마지막 훈련을 가졌습니다. 제주에서 청백전을 마친 선수단은 유니폼과 모자를 반납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근데 좀 오늘 마지막 날 나오기 전부터 마음은 조금 아쉬운 그런 마음이 크더라고요. 팀의 대표 응원가인 연안부들을 부르며 아쉬움을 달랜 뒤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봅니다. 굿바이 와이번스! 21년 역사를 뒤로했습니다. 와이번스에 대한 기억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SK를 인수한 신세계도 인수 절차를 마치면서 새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SSG 랜더스, 공항과 항구처럼 인천의 새로운 상징이 되겠다는 의지와 함께 새 야구 문화를 상륙시키겠다는 뜻도 담았습니다. 메이저리거 추신수를 영입하며 올 시즌 우승에 도전하는 SSG 랜더스. 당분간 연고지 인천에 새겨진 이벤트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유니폼은 제작되는 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데요. 절기답게 낮 동안 포근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먼지 걱정도 따르죠. 오늘 경기 남부와 충남의 공기는 종일 탁했습니다. 내일은 더 확대돼 서쪽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내일 강원 영동엔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얼마 전 내린 폭설이 채 녹기도 전에 또다시 오는 건데요. 영동에 5에서 10cm, 많게는 15c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경북 동해안과 산지엔 5cm 안팎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오늘보단 옷을 더 두껍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 눈이 오는 강원 영동 지역은 낮에도 기온이 3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선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조사했던 업자의 마스크를 약사인 부인에게 빼돌린 의혹을 받는 경찰서장, 이 내부 정보 빼돌려서 땅 투기한 의혹을 받는 LH 직원. 이 사실이라면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세금으로 월급 줬더니 웃돈까지 챙기려 했던 거죠. 이 대단한 청렴이나 헌신도 아니고 이 평범한 국민들만 갖길 바랄 뿐이었는데 해도 너무하다는 말 이럴 때 써야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